(2025년 1월 11일) 밤 10시 32분입니다.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직 지방은 별 조짐이 없지만 서울은 탄핵, 계엄, 가히 내전 수준입니다. 한남동에서는 보수파와 좌파의 집회가 갈려 열리고 있고, 광화문에서도 역시 갈려 열리고 있고, 누가 더 많이 모였니? 누가 더 열심히 했니?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방적인 구도는 보수 세력이 강하다, 이런 입장에서 보수가 양보해야 된다라는 게 대세였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했더니 탄핵하고 해버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구도였죠. 또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 된다, 뭐 안 한다, 어쩌고 하다가 노태우 민정당 차기 대통령 후보가 6.29 선언을 하면서 뭐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늘 바뀌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현재의 갈등은요,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집권 야당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거는 오히려 내란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내란의 결과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함으로 인해서 촉발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윤 대통령은 탄핵까지 됐지만, 작금에 벌어진 사태는 민주당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최악의 상황을 맞아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급하게 12.3 계엄을 한 게 문제였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너무 조급하게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체포하려고 서두르는 것이 최악의 사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먼저 원인 제공한 거는 12.3 계엄이지만, 지금 탄핵과 내란 수사로 급히 밀어붙인 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인 집권 야당에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사태는 풀기 어렵다. 자칫하면 엄청난 충돌, 유혈사태로 간다. 이런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야당이, 지금 이재명 야당이 집권 세력이란 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무한공항 사고를 제주항공 사고라고 국토건설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웃기는 얘기죠. 셋대가 사고 원인이다. 그러면 그렇게 셋대가 많은데 왜 공항을 무리하게 지었니? 처음부터 반대가 많았고, 거기는 항공 수요도 없고 인구도 없다고 지적이 많아서 짓고 나서 몇십 년간 고추나 말리는 데인데, 기껏 노력해갖고 차터기 비행기 빌려가지고 관광객 끌어모아서 방콕 갔다 왔는데 그게 사고가 나버리면 앞으로 어떤 항공사가 무한공항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역 여론도 사실은 쿨해야죠. 팩트보다 더 앞서가는 게 어딨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국토부는 자기네 나중에 여기 왜 졌냐 그러면은 정치권이 추진한 거지만 결론적으로 예산 집행한 거는 국토부니까 자기네 불똥 튈까봐 제주항공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뭐라 그럴까. 이게 민주당을 의식한 거거든요. 공항 건설 자체가 민주당 때 시작된 겁니다. 이런 민주당이 옛날에는 늘 야당이었지만 적어도 김대중 이후로는 특정 분야에서는 확실한 집권 야당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압도적으로 집권 야당입니다. 경찰, 헌재, 공수처,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다 야당 눈치를 보고 야당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권 야당이 우리는 야당이니까 지르기만 하겠다라고 질러대면은 여기에 지금 거의 보수 세력들은 국민 저항권으로 대들고 있거든요. 이것과 마지막 수이기 때문에 충돌이 옵니다.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이용해서 공수처를 압박하고 공수처의 압박에 지나쳐서 뭔가 충돌이 생기면은 그럼 유혈 사태가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민주당이 경호처 폐지법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도둑을 몰더라도 퇴로를 열어주고 몰라 그랬는데 이거는 저는 상당히 내란을 불러오는 소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 이거는 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 세월호 사건을 잘못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 돈 써가면서 보수 집회에 모여서 윤석열 지키기 나선 거는요, 이거는 민심입니다. 근데 이걸 꺾겠다고, 이걸 국힘당이 뒤에서 뻔뿌질하고 있다, 몇몇 세력들이 만든 거다,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요, 글쎄, 제 생각은 5.18 같은 게 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아직 젊은이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와 유사한 사태는 항시 납니다. 12.12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때 어중간했던 세력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억누르려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계엄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5.18이 터졌죠. 그러니까 그때 민중들이 원하는 걸 맞춰주지 못하면은 이거는 뭐 폭동이나 내란으로 갑니다. 지금 집권 야당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네는 야당이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정부 행정 조직들은 다 민주당 눈치를 본다. 경찰조차도, 대한민국 군부조차도, 국정원은 가만히 있지만 국정원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민주당에 줄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항이 센 거거든요. 이 저항을 이재명은 가만히 보지 마라. 이제 누굽니까? 유동규 씨도 한남동 집회에 가서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시위에 참여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쩌렁쩌렁하게 하고 있죠. 지금 거의 보수 세력은 청명해지거나 한식해지거나 마찬가지다. 거의 낙동강 방어선 다부동 전투하듯이 붙고 있는 거거든요. 죽기 살기로. 민주당은 아직 수가 많으니까 경호처법 폐지하겠다, 뭐 하겠다, 뭐 온갖 수를 다 써보는 거고. 이걸 밀어붙이다가는 설사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이재명 역시 무너진다. 저는 지금 이것이 6.29 선언 나오기 전에 직선제를 원하는 강력한 국민들의 요청이 있는데 그걸 무리하게 밀어붙였죠. 4.15 호원 조치로. 그러다가 눈치를 채고 6.29 선언을 해서 다시 민정당이 정권을 가져갔는데, 민주당이 집권을 원한다면 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버리는 수조차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재명의 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잡범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많은 추운 날씨에 악조건 속에 보수 인사가 나오는 걸로 증명이 된 겁니다. 집권 야당이 이재명을 벌여라. 집권 야당이 이재명을 벌여라. 앞으로는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둘이 제때 분리되지 못하면 둘 다 파국으로 가면서 한국도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